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수 집을 산 두 분이 계십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층도 비슷하고 향도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한 분은 매일 웃으며 사십니다. 다른 한 분은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든 걸까요? 부동산 전문가도 설계사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의외의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집을 고를 때 큰 것만 봅니다. 가격, 평수, 위치, 학군, 교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압니다. 진짜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걸.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것들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교통도 좋고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울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좋은 집인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햇빛이 문제였습니다. 새 집은 남향이 아니었습니다. 북동향이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해가 들어오다가 오후에는 완전히 그늘이 졌습니다. 겨울이 되니 더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예전 집은 남서연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이 환했습니다. 마음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새 집은 달랐습니다. 낮인데도 전등을 켜야 했습니다. 집안이 음침했습니다. 기분도 하라앉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햇빛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걸, 특히 나이가 들수록 햇빛이 중요하다는 걸, 비타민도 햇빛으로 만들어지고 기분도 햇빛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집을 고를 때 향을 그냥 넘어갔던 게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 집입니다. 다시 팔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 햇빛을 쬐었습니다. 집에서는 밝은 조명을 켰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고를 때 햇빛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평생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소음 때문에 깼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위층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저녁 11시에도 뛰고 새벽 6시에도 뛰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위층에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낮에 졸렸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예민해졌습니다. 배우자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위층에 누가 사는지, 어떤 가족 구성인지, 소음 민원이 있었는지. 중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습니다. 최상층을 골랐습니다. 위층이 없으니 소음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푹 잤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집을 고를 때 소음을 미리 확인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베란다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베란다를 확장합니다. 거실이 넓어집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불편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베란다 확장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거실이 넓어서 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래를 넣을 곳이 없었습니다. 건조기를 샀지만 매번 쓰기 번거로웠습니다. 햇빛에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빨래 건조대를 놓으니 보기 흉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주방에 두니 공간이 좁았습니다. 계절용품을 보관할 곳도 없었습니다. 선풍기, 난로, 캠핑용품 같은 것들을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기가 문제였습니다. 베란다가 있으면 이중창 효과로 환기와 보온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를 확장하면 그게 안 됩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에 열기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예전 집에는 베란다에 화분을 많이 뒀습니다. 아침에 물을 주고 햇빛 보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에는 화분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실 넓이보다 베란다가 더 중요하다는 걸.
실용성이 보기 좋은 것보다 낫다는 걸. 집을 고를 때 베란다 유무를 꼭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턱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문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문턱이 걸림돌이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무릎이 안 좋으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집안에 문턱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문턱이 있고 방 들어갈 때도 문턱이 있었습니다. 매번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집안을 걸어다니는 게 두려웠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조마조마했습니다. 문턱을 없애는 공사를 알아봤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닥을 다 뜯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집을 고를 때 문턱 유무를 확인할 걸. 요즘 새로 짓는 집은 문턱이 없습니다. 베리어 프리 설계라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장애인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집이 노년에는 훨씬 좋습니다. 복도 넓이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평면도를 볼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면 느낍니다. 복도가 좁으면 불편합니다. 특히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보행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집 복도가 좁았습니다. 보행기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방 문도 좁아서 보행기를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매번 힘들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복도를 넓히거나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고. 재활에 집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비용과 수고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산책로의 유무도 큽니다. 단지 내에 산책로가 있으면 좋습니다. 나가기 편합니다.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차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산책로가 잘 조성된 아파트에 사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벤치도 곳곳에 있어서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이웃들을 자주 만납니다. 인사하고 대화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다른 분은 산책로가 없는 곳에 사십니다. 걸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로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차가 많아서 위험합니다. 공기도 나쁩니다. 자주 나가기 싫어집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건강도 나빠집니다. 택배 보관함의 위치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택배를 자주 받습니다. 무거운 물건도 택배로 시킵니다. 보관함이 가까우면 편합니다. 멀면 불편합니다. 한 분은 택배 보관함이 지하에 있습니다.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받으면 지하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올라와야 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택배 시키기가 꺼려집니다. 다른 분은 택배 보관함이 우비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입니다. 편합니다. 내려가는 김에 들고 올라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자주 시킵니다. 무거운 물도 생수도 택배로 받습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타는데 매번 오래 기다리면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오래 기다리면 답답합니다. 한 분은 엘리베이터가 4대 있는 아파트에 삽니다. 거의 기다리지 않습니다. 금방 옵니다. 편합니다. 다른 분은 엘리베이터가 2대뿐인 곳에 삽니다. 아침마다 5분씩 기다립니다. 저녁에는 더 오래 기다립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런 곳들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겪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겪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이 큰 불만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편리함이 큰 만족이 됩니다. 집을 고를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면도만 보지 말고 직접 가봐야 합니다. 낮에도 가봐야 하고 밤에도 가봐야 합니다. 햇빛이 어떻게 드는지, 소음은 어떤지, 산책로는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몇 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 복도가 넓은지, 베란다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골라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작은 것들로 채워집니다. 거창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전부입니다. 그 일상이 편안해야 행복합니다. 집이 그 일상의 중심입니다. 집이 편해야 삶이 편합니다. 의외의 요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햇빛, 소음, 베란다, 문턱, 복도, 산책로, 택배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진짜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